아, 굳이 저기까지 가서 줄을 서겠다고? 그러게, 남자 둘이 그냥 오리고기나 먹으러 가자. 오리를 보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져 버린 아저씨 두 마리, 아니 두 사람은 그냥 오리 로스구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쓰는 한국식 외래어인 이 로스구이의 로스는 구이를 뜻하는 로스트 유래설과 일본어의 등심인 로스의 구이라는 설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혼용되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로스구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는 아저씨가 맞는 것은 확실해요. 오늘은 유독 수많은 구이 중에서 아직도 로스구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구이인 오리 로스구이 이야기입니다. 막상 생각해보면 등심 로스구이, 삼겹살 로스구이 이런 말은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오리구이는 왠지 로스구이라는 말이 여전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리 로스구이 전문점이라고 주장하시는 가나안덕 본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광고는 아니에요. 앞으로 혹 취재를 할지언정 식당 광고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맛평가를 과장해서 할 자신이 없어요. 맛평가를 과장해서까지 이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하튼 생오리를 손질해서 장작이나 숯불에 구워 먹는 건 오리를 사육하는 나라라면 이미 오랜 동안 전례가 없던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베이징덕이나 진흙구이, 더 나아가서 콩피나 푸아그라 같은 특별한 조리법이나 양념을 더한 오리 요리가 아닌 그냥 순살만 구워 먹는 음식점으로만 따지면 한국식 이런 로스구이 문화는 좀 특별하죠. 이것도 오리 순살을 숯불에 구워 먹는 이 단순한 조리법 하나로 지난 30년을 운영해 오시고 있고, 가장 존경스러운 건 오리 농장을 4개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꼭 여기가 아니어도 수원의 칠보농원이나 광주 매월농원처럼 지역의 농원 같은 이름의 오리고기 로스집들이 많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맛있는 지역집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리 로스구이는 사실 제 세대에는 약간 명암이 갈리는 음식인 게 냄새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오는 내내 김 대표님이 이거 비린내가 났던 기억이 나서 자기는 주물럭을 먹으면 몰라도 로스는 싫어했다고 말씀을 내내 하시네요. 예, 맞는 말인 게 조류는 다른 육류에 비해서 빨리 상하는 편이라서 과거의 오리 로스구이는 유독 농장 직영이나 이 농장 인근에서 취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는 데 비해서 오리고기 소비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훈제를 해서 유통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70% 가까이는 오리는 훈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리고기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때 오리고기의 기름은 다 불포화 지방산이고 먹으면 몸이 알카리성화 된다는 약간 과장된 마케팅이 한참 유행이어서 이게 건강 열풍과 함께 오리고기가 한때 유행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와서는 맛으로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리하면 광주죠. 오리 생산의 상당량이 전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리 요리 거리가 있을 정도로 이 광주는 오리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리 로스 편을 찍으러 광주를 안 간 이유는 광주는 오리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빼놨기 때문이니까 광주분들은 속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오리 로스의 대중화는 콜드체인이 잘 자리잡은 90년대 초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의 빨간 가슴살에 하얀 지방이 붙어 마치 삼겹살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이걸 살짝 냉동한 슬라이스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거든요. 애초에 닭고기와 달리 오리고기는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먹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양계협회 전신이 1962년도에 설립됐는데 한국 오리협회는 언제 설립됐는 줄 아세요? 1992년입니다. 다른 오리 요리보다 더 유래가 짧아요. 이 오리를 먹은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서 이 오리 로스구이는 오리탕, 오리백숙, 오리 훈제, 오리 주물럭보다도 어떻게 보면 신선도가 가장 좋아야만 먹을 수 있었던 요리인 만큼 그 대중화 유행의 시기가 가장 짧습니다. 예전에는 구간까지 포함해 1200평으로 가족 단위 손님들이 꽤 많이 북적였었는데 나름 한산해졌네요. 창업주는 원래 공무원의 아내로 조용히 지내시다가 남편이 사업에 여러 차례 실패하시는 바람에 김포에 있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오리구이집을 하시다가 1998년에 지금의 본점 한쪽 개천가에 30평 비닐하우스를 얻어서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메뉴를 보면 좀 단순한 구조인 게 그냥 숯불, 오리구이, 반마리, 한 마리입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리를 딱 반마리 한 마리를 주는 게 아니라 반마리 단위 무게로 순살을 350g씩 팝니다. 오리는 닭보다 커서 한 마리에 보통 2kg 정도 하니까 저는 처음에 반마리는 1kg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남자 두 사람이 가면 반마리로는 모자랍니다. 양념이 전혀 없는 오리는 냄새가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직영농장에서 장사가 잘 될 때 하루 몇 차례씩 고기를 올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신선도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게 나름의 노하우였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오리의 특징이 있다면 생후 40일 이내에 비교적 어린 오리만을 사용하고 무항생제 농법으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구워 먹는 방법을 적어놨는데 결론은 소금을 뿌리고 수시로 뒤적거려서 들러붙지 않게 구워달라, 이런 게 포인트 같네요. 반찬이 상당히 단촐한데 그래도 농장에서 직접 농사를 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야채가 신선했습니다. 유독 이 오이고추가 아삭해가지고 몇 차례 리필을 했어요. 이제 잘 구워졌길래 맛을 봤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고 아주 담백합니다. 토종닭을 먹는 것처럼 쫄깃해요. 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야채나 쌈, 소스에 찍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리고기 특유의 가벼운 맛이 질리지가 않고 비교적 많은 양을 먹게 하는데, 이렇게 고기를 다 먹고 나면 후식으로 오리 녹두죽을 주는데 오리뼈를 넣고 구웠는지 구수한 육수 맛이 납니다. 오리뼈는 닭뼈하고 다르게 좀 더 가벼운 맛이 나기 때문에 정말 건강식 맛이 나는데 아마 녹두 맛에 가려가지고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오리 로스구이는 김 대표님처럼 우리 세대들에게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드셔보신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음식일 겁니다. 원래 원조는 어떤 맛일까를 어떻게 먹게 됐을까로 바꾸면서 제가 꼭 원조집을 찾아가지 않고 이제는 인상 깊게 생각하는 집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해당 주제에 맞는 인상 깊은 집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는 더 즐겁고 담백한 고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